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11주차입니다. 11주차 강의고요. 저번 주 10주차의 성격과 진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MBTI 검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네, 그 MBTI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유형을 좀 추측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면으로 검사를 실시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쉽지만 그렇게 추측한 자기 유형으로 이 진로를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으로 지난주에는 MBTI 그 검사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다면 오늘은 그 MBTI 유형과 진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별 계획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여기 약간 변했죠. 성격과 진로가 한 주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많아서 두 주차로 구성을 지금 바꿔서 이번 주에 성격과 진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진로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게 쭉 잡혀 있었는데 지금 비대면 강의라서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할 수 없이 진로 관련 강의들로 채우게 됐고요. 그래서 12, 13주차까지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 14주차는 사실 제가 아직 어떤 내용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있을 텐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MBTI 검사와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총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유형을 좀 찾으셨나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E인지 I인지 좀 중간인 것 같아. 나는 N인지 S인지 중간인 것 같아. 나는 F인지 T인지 중간인 것 같아. 나는 뭐지 또 J랑 P. 네. J랑 P 중간인 것 같아. 이렇게 다 중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고, 실제로 검사를 해도 중간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잘 관찰하시고, 그러면서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이게 골고루 발달이 양쪽 다 돼서 중간쯤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직 중년이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숙적으로 발달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직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색깔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끼리도 어떤 유형인지 서로 얘기해보면 재밌고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따라서 되게 서로 별로 갈등이 적고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반대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ISTJ 그럼 반대는 뭐예요? ENFP 어디 있나? 이렇게 반대 유형의 또 불같이 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너무 좋아하지만 서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MBTI 검사는 진로뿐 아니라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아니면 연애 관계를 좀 분석해 보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실제 검사는 안 했지만 추측한 자기 유형을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저는 요 ENFJ가 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 많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의 적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에 따라서 이냐 아니냐 요거로 먼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스트레스 대처하는 거랑 직업적 함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네. 네, 빨간색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 아무래도 빨간색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긴 하네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대처는 외향형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외부 활동을 즐긴대요. 뭐 스포츠, 문화 활동 이런 거. 네. 저도 외향형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대처가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집에서 좀 쉬면서 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좀 뭔가 되게 편하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스트레스가 더 안 풀리고 더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혹은 어딜 돌아다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이래서 못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내향형인 분들은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대처가 내 방에서 아니면 어딘가 자연,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글쓰기, 책 읽기, 사색하기,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향형 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런 특성이 좀 뭐라 그럴까?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향형인 분이 막 계속해서 영업이나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겠어요. 이제 외향형인 분이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개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논문을 좀 써야 되는데 저는 성향이 외향형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 조용하게 집중해서 작업해야 되는 그 논문을 쓰는 게 너무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진로에도 그거를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외향형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좀 고르시면 훨씬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서류에 파묻혀서 혼자 일하는 거, 이거 외향형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실 거예요. 내향형은 되도록 혼자 일하고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장면이 내향형에게 좋아요. 네. 부러워요, 어떨 때는. 저도 이게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 내향형한테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이 나는 외향적이지 못해서 혹은 나는 내향적이지 못해서 이런 걸 못하니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성향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EIS니까 두 번째 지표로 넘어가면 감각형 그리고 직관형 지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각형 직관형 살펴보면 진로 선택의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감각형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일이 S들한테는 잘 맞는다고 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고정적인 일이라는 거 월급이 잘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게 S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N들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다른 게 중요해요. 뭔가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안정성보다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거 있죠. 자아 실현, 의미 있는 일, 가치, 신념. 그래서 어떨 때는 N들은 뭔가 그게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안정적인 수입 혹은 큰 수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일인데도 뭔가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에도 직관형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마 N 성향인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종교적인 직업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거의 처음에는 돈을 잘 못 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없어도 나에게 의미 있으면 한다. 이런 게 약간 N에 가까워요. 저도 원래 제가 그 상담 공부하기 전에는 되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일이었고 월급이 따박따박 그래도 좀 많은 편인 건설업계라서 그런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랑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상담 쪽은 이제 일은 재밌고 좋지만 그 페이가 좀 낮은 분야거든요. 월급이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각형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꼼꼼함과 집중력을 요하는 일, 회계라던가 행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일은 뭔가 구체적인 틀 없이 창의적으로 막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 마케팅 이런 거 힘들죠. 물론 S 중에도 마케팅 잘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어쨌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내기에는 S 분들은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직관형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답답한 네. 그래서 이런 걸 요하는 일, 전략을 세우거나 비전을 뭐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의 직관형들은 흥미를 느낍니다. 이분들이 좀 안 좋아하는 일은 늘 반복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일. 그럼 직관형은 그 일을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예시를 들 게 저밖에 없어서 자꾸 제 예시를 드는데, 제가 이 상담 일을 하기 전에 건설회사에 있었다고 좀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그 토목공사에 견적서를 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토목공사 견적서가 몇천 줄이 넘어요. 왜냐면 뭐 콘크리트 얼마, 철근 얼마, 무슨 나사못 하나까지 해서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견적을 제가 쫙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에. 그럼 얼마나 이게 꼼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창의적일 필요가 없고 기존 정보에서 가격 금액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맨날 반복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적을 해야 되는 일이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적을 대강하면 안 되는 게 이거에서 실수를 하면 회사에 엄청 큰 타격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꼼꼼함이랑 저는 N 성향이라 꼼꼼함이랑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상담 쪽에 와서는 물론 상담도 물론 뭐 반복적인 일을 할 때도 있고 꼼꼼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쪽보다는 뭔가 이렇게 창의력, 상상력을 요구할 때도 많고 비전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에 맞는 쪽으로 직업을 20대 후반에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S 유형이냐 N 유형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한번 어느 쪽이 더 맞을지 생각해 보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연기자다. 물론 연기자 중에 다 N만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S인데도 연기를 뭐 잘하는 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대화하거나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N인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반면에 되게 꼼꼼한 어떤 내가 회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직관형인 분들은 그 회계 일을 하는 건 거의 막 숨막힐 만한 일이고 감각형인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되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기서 흥미가 느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향에 맞게 그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얘긴데 저는 이 S하고 N이야말로 그 연애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반대로 끌리긴 하는데 S랑 N이랑 연애를 하면
여기는 진짜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서로 너무 상대를 막 멋있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이럴 수 있는데 6개월, 1년이 돼가면 왜 우린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 유형을 보고 연애할 나이는 아니지만, 네, 당연히.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S는 S끼리, N은 N끼리 연애하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대화가 잘 통하면 오래 안정적으로 사귀기가 더 좋거든요. 건강하게. 대화가 안 통하면 서로 사랑하는데도 자꾸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패스하실 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네, 10분 정도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형이랑 감정형. 사고형은 이제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분들. 감정형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죠. 일과 관계를 보면 이 사고형들은 관계보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워커홀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형에게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고형이 자기 생각을 쫙 얘기를 하면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왠지 서운해. 요게 이제 사고형에게 다른 F 유형들이 자꾸 하게 되는 말일 거예요. 네. 반면 F는 일보다는 네, 이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 평화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왜냐면 F는 상대의 감정이 이런 게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굳이 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먼저 가서 막 배려를 해줘요. 그래 놓고서는 만약에 상대가 T다. 그럼 T는 감정형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몰라서 안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F들이 거기에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저쪽은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진짜 서운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랑 T는 일단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냐, 관계보다 일이 중요하냐, 여기서 되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서 서로 서운해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사고형은 네, 상대방의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거를 개발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사회생활도 감정을 어느 정도는 서로 배려하고 알아주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실 때도 너무 사고형으로 하시면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형은 남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또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고 지치면 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워커홀릭에서 벗어나서. 사실 네, 저는 감정형이라서 사실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진짜 이게 30대를 쭉, 20대, 30대를 쭉 지나오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 시간이 너무 저 혼자만의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뭐 친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을 뭐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F임에도 불구하고 워커홀릭처럼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감정형이 개발해야 될 부분 좀 살펴보면 상대방이 공과 사를 구분해도 나와의 사적인 관계는 별개이다. 분리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회사에 가서 바로 위에 대리님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나랑 취향도 맞는 것 같고 뭔가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대리님이 알고 봤더니 사고형이었는데 이분은 나랑 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회사에서는 사적 관계를 안 맺는다. 이런 그냥 원칙을 갖고 있는 사고형일 뿐인데 나는 그거를 알아도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를 안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잘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억울할 만큼은 배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걸 확인하고 그만큼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감정형 점수가 높은 분들은 그거 타인이 원하는 것만큼만 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막 더 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억울해져요. 왜냐면 상대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도 그렇게 막 배려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상대보다 나만 자꾸 배려하는 것 같으면 자꾸 서운함이 쌓여서 그 관계에서 내가 떠나게 되거나 뭔가 상대한테 불평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가 원하는 만큼만 해줘라. 근데 이거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윗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파악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하게 배려하고 과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억울해진다. 그걸 잘 기억하셔서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랑 관련해서를 보면 사고형은 아무래도 어떤 논리적인 거라던가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좀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많은 것보다는 문서적인 작업이나 이런 게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감정형은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좀 있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던가 상담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의사도 사실은 사람들하고 소통 계속하죠. 복지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유형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시는 것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감정형인 특성이 커서 아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담, 강의 이런 거. 네. 그 다음 판단형, 인식형.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느낌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정해진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거. 규칙적으로 하는 일 좋아하고, 예측 가능한 일 좋아하고, 대기업이나 사무행정직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 미리 일을 주면 제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딱 끝내줄 수 있는데, 상사분들 중에 P인 분들이 있어요. 상사가 P면 저한테 누구씨 이거 이따 오후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오후까지 이미 저만의 계획이 다 짜져 있는데 그걸 막 흔들어야 되니까. 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식형 P 유형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순발력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늘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즉흥적인 일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벤처기업, 컨설팅 회사, 이벤트 및 PR 회사 이런 데는 되게 새롭고 막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P 유형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일은 늘 반복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일은 이분들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J와 P에 따라서도 본인이 잘 맞을 수 있는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앞에 이제 그 지표별로 쭉 살펴보면서 본인 유형을 잘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각 유형별로 어울리는 직업들을 간단히 몇 개씩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